엄연순.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인을 이룬. 주장군전. 장군의 성은 붉은색을 상징하는 주였고 사나운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름은 맹이었으며 별명은 때가 되면 벌떡벌떡 일어선다며 앙지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상은 축 늘어진 낭주 땅 출신으로 먼 조상의 이름은 단단하기로 유명했던 강이었는데 남서쪽의 별자리를 관측하는 직책을 맡았었습니다. 강은 일찍이 조계여왕으로 불린 공갑을 섬기며 그녀가 정사를 볼 때마다 극진히 봉사를 해왔는데 공을 인정받아 달콤한 샘으로 유명한 감천군 탕목읍을 상으로 받으며 자손들이 일가를 이루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붉은색을 뜻하는 혁이었는데 무려 10명의 임금을 두루 거치며 장군을 보좌하던 중랑장의 자리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어머니 음씨는 붉은 강이 흐르는 마을인 주혜현 출신으로 젊을 적 그녀는 고운 자태로 이름을 날렸는데 선홍빛 얼굴과 붉은 입술이 잘 어울린다는 소리를 곧잘 들었습니다. 또 부드럽고 따뜻한 성품으로 내조를 잘한다는 소문이 자자했는데 혁은 이런 아내를 매우 소중하게 여기며 혹시나 잘못을 저질러도 절대로 미워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당나라 대종 임금 11년에 드디어 맹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주장군으로 맹은 생김새부터가 보통 사람과는 전혀 달라 눈은 한 개고 그마저도 세로로 찢어져 있었습니다. 성품은 강직해서 굽힘이 없었고 힘이 장사여서 화만 났다 하면 수염을 벗치고 불끈불끈 힘줄이 도드라지며 어지간하면 고개를 숙일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예의가 발랐으며 근신할 줄도 알아 때에 따라서는 몸을 까딱까딱 흔들기도 했고 항상 둥글게 말린 붉은색 관복을 입고 다녔는데 제 아무리 춥거나 더워도 절대로 벗지 않았습니다. 또 맹은 들락말락할 때마다 2개의 붉은 구슬이 담긴 주머니를 몸에서 떼질 않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용맹한 외눈박이 용이란 뜻에서 도관용이라고 불렀습니다. 맹의 이웃에는 손바닥 장인으로 불리던 장중선과 손가락의 대가로 불린 오지향이라는 기생이 있었는데 맹은 그녀들을 몹시도 사랑해 몰래 격편 마을로 불러내 질펀한 미래를 즐겼습니다. 두 기생이 워낙 질투가 심해 번갈아 맹과 즐기는 바람에 맹은 눈꼬리가 찢어지고 옷자락은 눈물과 콧물 범벅이 되고 말았는데 그 와중에도 맹은 기쁨에 겨워 오히려 그녀들을 희롱하며 말했습니다. 하루라도 너희들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어느새 더러움이 쌓이며 음란한 마음이 싹 트는구나.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모두 그를 천박하다며 비난을 하자 맹은 경솔했던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며 앞으로는 좋은 기운만 북돋겠다고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은나라의 하단갑이 임금의 자리에 오른 지 3년이 흘렀는데 하루는 백곡당에 수령인 환영이 나오더니 임금에게 청을 드렸습니다. 저희 백곡 마을 아래에는 오래된 보배로운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의 샘물은 달디 달고 초목은 무성하며 땅은 기름지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지요. 그런데 요사이 가뭄이 들어 물은 바짝 마르고 불그스름한 땅바닥이 드러날 지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종 연못의 음기가 위로 뻗치며 그나마 있던 습기마저 날려버리니 이러다 수맥이 꽉 막힐까 걱정이 됩니다. 게다가 그곳에 백성이라도 많이 살았으면 연못의 가운데를 힘껏 경작해서 수확이라도 많이 거둘 수 있었을 텐데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지요. 부디 폐하께서는 하루빨리 유능한 신하를 파견하여 연못의 신령을 달래고 그곳을 깊숙이 뚫어준다면 흘러나오는 물을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흘려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연못은 본래의 힘을 잃지 않게 되겠지요. 그렇게만 된다면 비록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어느 누가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임금은 환영의 말이 100번 옳다고 여겼지만 적당한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 주변의 여러 대신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때 온양부에서 문서의 출납을 맡아 보던 주자가 맹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했는데 임금이 약간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속담에도 보면 눈이 바르지 못하면 마음이 비뚤어지고 메마른 땅엔 풀이 자라지 않는다고 했네. 듣기로 맹은 눈도 세로로 찢어지고 머리엔 털도 없다고 하니 그것이 안타까울 뿐이네. 그러자 주자가 관을 벗고 공손히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옛적에 어진 임금은 작은 허물을 핑계 삼아서 능력 있는 장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긴 것 때문에 인재를 버리시다니요. 부디 맹을 시험 삼아 한 번만 써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그가 맡은 직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제가 대신 벌을 받겠습니다. 임금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경의 말이 옳다. 다만 맹이 깊은 숲에 머리를 움츠리고 전기를 품은 것도 숨기면서 사람들이 볼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던데 과연 내가 부른다고 들어줄지. 주자가 대답했습니다. 맹은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성품의 소유자로 연못 밖에서는 맹렬한 기세로 날뛰지만
일단 연못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바로 기세를 굽히며 온몸에 뼈가 없는 듯 말랑말랑하게 변합니다. 만약에 폐하께서 진심으로 글을 쓰시길 원하시면 사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임금이 주자를 시켜 길이를 택해서 예물을 들고 맹을 찾아가도록 하자 맹은 기꺼이 부름에 응했는데 임금은 크게 기뻐하며 바로 맹을 상대와 단판을 짓는 절충장군으로 임명했습니다. 더불어 그에게 귀한 연못을 뚫는 사신인 보지소착사를 맡기며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했는데 맹은 명을 받자마자 쉴 틈도 없이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비구니들이 모여 산다는 이성에서 이른바 불끈불끈 보리방망이로 불리며 그녀들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던 맥효동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며 연못에 물을 샘솟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 맹이 온다는 말에 너무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지며 도망을 치고 말았는데 맹은 연못 근처를 쭉 둘러보고는 수염을 치켜들고 턱을 까딱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이 땅은 북으로는 옥문산이 솟아있고 남쪽으로는 황금굴이 이어져 있으며 동서쪽으로는 붉은 언덕이 감싸고 있고 그 가운데에 바위 하나가 떡하니 있는데 그 모양은 흡사감의 씨를 닮았다. 이곳이야말로 역술가들이 말하는 요충지이자 이른바 붉은 용이 여의주를 머금은 형세로구나. 정말 강한 자가 나서지 않으면 쉽게 뚫기는 힘들겠군. 맹은 방금 본 형세를 조목조목 적어 임금에게 올리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신맹은 선조가 남기신 과업을 이어받고 또 폐하께 큰 은혜를 입었으니 한 목숨 바쳐 적의 사기를 꺾으려 합니다. 그러니 어찌타지해서 고생하는 것을 마다하겠습니까? 맡은 임무를 성공적으로 끝낸 후에야 그만둘 것이며 이제야 겨우 감천군에 이르렀지만 함부로 이를 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은 옥문관으로 진격할 날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맹의 출세표를 다 읽은 임금은 흐뭇한 마음이 들어서 옥새가 찍힌 명령서에다 그의 수고를 칭찬하는 글을 적어 보냈습니다. 서방의 일은 모두 경에게 맡겼으니 온 힘을 다해주게. 맹은 머리를 조아리고 비장하게 임금의 명을 받들었고 마침내 몸을 벌떡 일으키며 진격을 시작했는데 어떨 때는 부드럽게 달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깊이 파기도 했습니다. 또 반쯤 얼굴을 내밀기도 하고 온몸을 드러내기도 했으며 때로는 구부리고 때로는 치켜들기도 하면서 번갈아 들락날락 온몸을 구부리며 있는 힘을 다해 죽기를 각오하며 이를 성사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윽고 여러 갈래의 맑은 물줄기가 흘러나오더니 끊임없이 사방을 적셨는데 그러다 돌연 희뿌연 물길이 용솟음치며 뿜어지더니 섬과 주변의 풀숲이 모두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물론 맹도 머리와 온몸이 흠뻑 젖었지만 당당하게 꼿꼿한 자세를 유지한 채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이와 벼룩이 손톱 형제의 공격을 피해 연못 근처 수풀 속에 숨어 있다가 그만 날벼락을 맞았는데 그들은 갑자기 밀려온 물결에 황금굴 입구까지 휩쓸려 갔습니다. 그들이 울먹이며 황금굴의 신령에게 살려달라며 매달리자 황금굴의 신령이 주름진 둥근 입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근래에 너희 같은 것들이 몇 번 이런 꼴을 당하곤 했지. 나 역시 그저 죽이라도 떠먹여주는 것이 고마워서 할 말도 못하고 꾹꾹 참아온 지 오래되었다. 오늘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직접 나서야겠구나. 이와 벼룩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리저리 통통 튀며 외쳤습니다. 오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황금굴의 신령은 곧바로 연못의 신령에게 가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네 집에 무례한 손님이 올 때마다 우리 집 때문에다 둥근 알 2개를 담은 주머니를 떡하니 걸어두고 시도 때도 없이 들락날락하고 있네. 처음에는 뜸하더니 나중엔 너무 잦아지며 남의 집 마당과 문을 죄다 적시고 그것도 모자라 문짝까지 퍽퍽 쳐대니 이런 남봉꾼이 또 어디 있나? 그러자 연못의 신령이 정중하게 사과하며 대답했습니다. 손님이 거칠고 주인은 탐욕스러워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비록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질척한 죽으로 보상을 드리고는 있지만 자기 집 대문을 더럽히는 수모를 당하셨으니 화나는 것이 당연하지요. 제가 나서서 그 자를 죽이겠습니다. 정오가 되자 연못의 신령은 맹이 헐떡이며 일하는 것을 가만히 엿보다가 순식간에 맹의 머리를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두 언덕의 신령에게 협공을 하게 하니 맹은 그만 기력이 딸려 골수를 쏟으며 머리를 축 늘어뜨리고 죽고 말았습니다. 맹이 죽었다는 소식에 임금은 몹시 슬퍼하며 조회마저 건너뛰었고 맹에게 특별히 길고도 빳빳하며 사력을 다해 온 힘을 바친 공신을 뜻하는 장강원직 효사홍역 공신이란 호를 내렸습니다. 얘를 갖춰 헛바지 속에 있는 곤주 땅에 장사 지내주었는데
훗날 모자를 벗고 반질거리는 정수리를 드러낸 맹이 보배로운 연못 가운데에서 논이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맹은 깨달음의 경지에 오른 석가모니의 도를 배운 사람이더란 말인가요? 역사가는 이런 평가를 내렸다. 장군은 일찍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힘을 가지고 황량한 땅에서 벌떡 일어나며 수만 번 죽기를 각오하고 불모지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전기를 쏟아부으며 기름지게 만들었다. 그리고 사람이 들어가기에는 너무 깊은 연못이라 좋기 10년은 걸릴 대공사를 하루아침에 이루어냈으니 그의 뿌리는 튼튼하면서도 근원이 깊다고 할 수 있겠다. 비록 마지막에 연못의 신령에게 현혹되어 순식간에 기운이 빠져 운명을 다했지만 그간의 업적들을 돌이켜보면 정말 용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위협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인을 이룬 사람이니 마땅히 열사라고 부를 만하구나. 이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문역들에도 소개된 일본 영화 붉은 다리 아래 따뜻한 물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엄연수는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인을 이룬 주장군전이었습니다.